They're people. They were somebody. And they should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with dignity and respect. You know, it's like throwing them away. It's not good. 하루 평균 그 사망 신고 접수하시는 기준으로 평균으로 잡으면 하루 1일 사망자가 780여 분 정도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거의 1,500여 분에 가깝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빈소가 8개이고요. 안치 냉장고는 10개입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지금 빈소 8개와 안치 냉장고 10개는 다 이미 차 있습니다. 어쨌든 안치 시설과 비율이 안 맞으니까 빈소는 한 6, 7개 가동이 되고 그리고 안치 시설은 다 차 있고 그런 상황이죠. 경기 북부, 구리라든지 의정부, 양주, 남양주, 화장장이 없는 그 포천까지 해서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그 사망자분들이 가실 화장장이 없는 거죠. 여기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표가 뜹니다. 화장장에서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3일 동안을 여기 장례식장에 저희가 있다가 4일째 되는 날은 저희가 잠깐 집에를 갔다가 다시 5일날 화장터를 간다는 것 자체도 좀 너무 좀 이상한 거. 장례식장에 모셔놓고 집으로 갔다가 또다시 와서 화장으로 모셔야 되니까 가족들의 불편도 이만저만 아니고 비용도 이렇게 늘어나는. 3일장이 끝나시고 집에 가셨다가 다시 발인 때 고인을 모시러 오시는 이런 경우입니다. 목포 화장장을 왔었습니다. 화장장이 없어서요. 3일장은 치르셔야 되겠는데 당장 주변에 하다못해 충북 충남권에도 자리가 없다 보니까 경북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목포였어요. 그래서 목포로 갔었습니다. 안장은 선산이 계셨어요. 충북 괴산에. 유가족분들 애도하실 시간이 없어요. 애도가 아니라 어쨌든 3일장을 치러드려야 되고 싶은데 지금 현실은 그것이 받아들여지질 않고 고인을 가족하고 마지막 이별할 수 있게 굉장히 깨끗하게 잘 모셔주고 편안하게 이제 해드리려고 얼굴도 많이 이렇게 만져드리고 하는데 코로나 사망자들은 돌아가신 상태에서 저희도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김대홍입니다. 요즘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3일장을 하고 싶어도 5일, 6일, 심지어 7일장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코로나 장례 대란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화장장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은 없는지, 사회가 급변하면서 나타나는 무연고 사망자와 고독사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합니다. 장례지도사협회 이상재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 장례 서비스 원규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양시 공영 장례봉사단 정택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회장님. 네. 좀 전에 뭐 3일장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장례식장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장례식장은 아비규환입니다. 그 코로나19 사망자를 비롯해서 환절기 그 사망자까지 합쳐서 지금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례식장은 장례식장대로 지금 안치실이 부족해서 뭐 시신을 못 받는 상황까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화장 예약을 못 하니까 지금 화장 예약이 5일 단위로 끊겨가 있습니다. 이거 화장 예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6일자가 지금 화장 예약이 잡힙니다. 구조적으로 화장은 사망을 한 후 24시간 이후부터 예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장이 지금 잡혀가 있어 그 화장장 예약이 안 되면 시신이 이제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겨서 안치실에 넣어야 되는데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안치실에 시신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벌써 초과를 해버렸습니다. 안치실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안치실에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초과를 해버리니까 뭐 유족 입장에서는 댁에서 사망을 하신다든가 병원 입장에서 빨리 시신을 모셔가야 그 다음 환자를 받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시신을 모시고 장례식장에 그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이송을 하지만 안치실이 없으면 그렇죠. 다른 빈소에 뭐 모신다든가 임시 안식소에 모셔둔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추세의 어떤 사망률 같으면 당분간 좀 뭐 4월 중순 5월까지도 이 상황이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원 대표님은 현장에 직접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3일장 이게 어려운가 보죠? 사망자가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화장장에서 이제 화장할 수 있는 시신의 수는 정해져 있고 이제 화로의 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3일장을 하지 못하고 4일장, 5일장, 6일장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일장이 이제 보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5일장으로 늘어나게 되면 유족들도 굉장히 이제 뭐 재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할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비용이라든지 피로감 때문에 장은 5일장으로 치러지지만 실질적으로 빈소를 차리는 시간은 3일장으로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시죠. 이제 안치실에 이틀은 그냥 모셔놓고 네.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안치실에 이틀 모셔놓고 발인하는 날 화장장으로 가는 날만 이제 다시 모여서 화장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되죠? 이제 3일장으로 저희가 기존 장례를 치르실 때는 이제 3일 비용이 나오시는데 5일장, 6일장이 되시게 되면 이제 그 빈소 사용료라든지 안치실 사용료 이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3일 동안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시고 집으로 가셨다가요. 발인하는 날 아침에 화장장이 예약된 당일날 아침에 이제 다시 장례장으로 오셔서 장지로 출발하시는 그런 방법도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3일장에서 이제 5일장으로 장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요. 유족분들도 힘드시고 현장에서 이제 저희 직접 근무하고 있는 저희 장례 지도사들도 조금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장례를 정상적으로 3일장 할 수 없다는 그 유족분들의 그 심적 자체가 이미 좀 예민하게 저희 장례 지도사들한테 비춰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유족분들의 예민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감싸 안고 장례를 마무리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좀 힘든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장님, 네. 지금 이제 장례식장에 보면은 이제 국화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했다가 네네네. 이제
조화를 올리기도 하는데 네. 국화꽃까지도 지금 모자란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 여파로 해서 수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절적인 영향으로 해서 이 국화값이 지금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서 국화 수급에도 상당히 문제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네. 지금 화장장 구하지 못해갖고 네. 난리가 났는데 네.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원정 가서 이제 화장장 네. 찾는 경우 이런 네.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이라는 저 자체를 이 장사 정보라는 그 전산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서울이다, 경기도다 이러면은 자기 지역에서 화장 예약을 해보고 화장 예약이 안 되면 타 지역으로 계속 들어가서 예약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더라도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는 빨리 3일장을 장례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전산에 접속을 해서 계속 이제 찾다가 보면 타 지역 먼 곳이라도 예약이 잡히는 순서대로 가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시는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타 지역에서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예약을 못하도록 또 이렇게 방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어떤 질본에서 어떤 새로운 이거 장례 지침을 발표를 해서 네. 다 받아주게 행정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갖고 뭐 강원도나 다른 지역으로 이런 경우도 직접 보셨어요? 예, 저희 이제 소속 장례 지도사들도 이제 서울 경기에 이제 화장 예약을 잡을 수가 없어서 네. 이제 충청권이나 강원도권까지 이제 내려가서 화장을 하고 올라오는 경우도 실제로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나 또 장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멀리까지 화장을 하러 가시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관할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 관내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화장비가 굉장히 저렴한데 네. 관외로 이제 나가서 화장을 하시게 되면 관외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화장비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애로사항 같은 건 없나요? 일단 이제 버스, 연구차 거리도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되시고 이제 화장비도 관내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나오시는데 유족분들께서는 6일장, 7일장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좋다. 좀 잡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6일장, 7일장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타 지역으로 가서 화장을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예장님. 네. 그 화장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통 장례식장 안치실에 네.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안치실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의 장례식장이 1,100여 곳이 되고 그 안에 안치실 숫자를 다 계산하면 한 8,000구 정도를 모시는 안치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 사망자 플러스해서 환절기 사망자까지 합치고 우리가 지금 통계로는 잡히지는 않지만 코로나를 완치를 한 후 퇴원을 하시고 난 후에 사망자도 이제 일반 사망으로 볼 거냐 코로나 사망으로 볼 거냐 그렇죠. 코로나의 그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렇죠.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간접적인 사망 원인이 지금 매일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 사망자의 2배, 3배가 더 많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도 지금 20여 년 넘게 장례를 업계에 있지만, 이렇게 지금 화장장이 부족을 해서, 빈소에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관을 모셔놓고 이런 경우가 생기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시급하게 빨리 어떤 화장장을 타이밍을 많이 늘린다든가 임시 안치소를 만든다든가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에 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 대표님, 지금
화장장 대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경기도하고 인천 인근에 그 화장장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서울권에는 이제 두 곳 벽제 서울시립승하원이랑 서울추모공원이라는 네. 화장장이 있고 경기도 쪽은 이제 지금 수원, 성남, 용인, 화성 예. 이렇게 네 군데가 네. 인천 근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좀 부족한가요? 아니면은 뭐 적정한 수준인가요? 이제 수원, 성남, 용인, 화성 이쪽도 사실 지금 관내 시민인 경우에도 3일장을 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 상태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 대표님 네. 방금 말씀하신 화장장들도 대기를 해야 할 정도다. 네네, 그럼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기본 5일장은 생각하시고 화장을 하실 경우에 기본이 5일이에요? 예, 5일장을 생각하시고 이제 화장 예약을 저희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장을 못 잡았을 경우에는 이제 6일장, 7일장 이렇게까지도 지금 화장 예약을 잡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회장님, 네. 지금 5일장 정도는 기본이다. 네. 그 정도는 다 대기를 해야 한다. 네네. 근데 실태가 그런가요? 네, 뭐 현장은 지금 뭐 7일단까지 늘어난 곳도 있고, 그 사망 시간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 부분이 평일 오후에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24시간을 하면 벌써 이틀이 지나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과 내일이 벌써 그 화장을 예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24시간 이후가 벌써 2일장이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화장 예약 타이밍에 이제 5일까지가 예약이 되고 6일자가 또 비면 그 다음에 예약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사망하시는 어떤 그 타이밍 그 시간하고 이렇게 비례를 하면 기본 5일장 뭐 6일장, 7일장으로 늘어나는 것이 기존 지금의 현상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지금 장래의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뭐 이제까지 크게 아직 사망자도 이렇게 뭐 단일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화장의 예약이 밀려서 이 정도로 된다는 건 아주 크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 대표님, 네.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상황을 보면은 이제 화장장이 부족한 게 나오는데 네네. 이게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지금 서울 경기를 떠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부족한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사망자들이 전국적으로 네. 확산되는 추세라 이제 지방 지역도 화장장은 포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지금까지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원인이 가장 큰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은 또 있나요? 일단 코로나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코로나 때문이 가장 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계절 자체가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이 돌아가시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서 조금. 그럼 코로나 상황에다가 계절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다. 저희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장례식장과 영안실, 화장장 등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화장장.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4시간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하루 8번 돌리던 것을 하루 12번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지금 화장할 수 있는 가동을 최대한 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동하고 있지만 최근 사망자 급증으로 대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혹시 현재 예약이 얼마 정도 꽉 차 있는지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약이 5일까지 예약이 가능했는데 그 5일 동안 화장 예약이 다 꽉 차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1일 화장은 계속 다 풀로 차고 있습니다. 환절기엔 원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한 탓입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만 누적 사망자의 3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장례 지도사 생활 17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정신이 없습니다. 환절기에 보통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는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하루 1일 사망자가 780여 분 정도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거의 1,500여 분에 가깝습니다. 전국 화장장 예약 시스템인 이 하늘장사 정보에 접속해보면 서울과 수도권 화장장은 5일 후까지 꽉 차 있습니다. 일산 쪽에 있는 벽제 화장장과 서초동에 있는 서울 추모공원인데 예약 현황 지금 들어가 보셨을 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금요일까지 보시면은 자리가 거의 없죠. 마지막 회차는 밤 10시 16회차입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을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돌려도 예약이 어렵습니다. 밤에는 없죠. 9회차에서 보통 끝이 나는데 지금 밤 10시까지 16회차까지 늘어난 거예요. 예, 7회차가 더 늘어난 거죠. 7시간이. 운영 시간을 파격적으로 늘려서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지만 3일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은 34%, 70% 가까이가 4일장 이상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추세로 가면 거의 이제는 7일장, 8일장, 9일장까지도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 이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각 그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야간까지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많이 지금 조금이라도 여유가 좀 생기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5일장 이상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지만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인 지역이 더 심각합니다. 해당 지자체 거주민이 아니면 화장장 예약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기 북부, 수도권으로 치면 경기 북부, 뭐 구리라든지 의정부, 양주, 남양주, 화장장이 없는 그 포천까지 해서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그 사망자분들이 가실 화장장이 없는 거죠. 왜냐면 서울 화장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사람 위주로 받다 보니까 예전에 관내에 사망자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을 거의 막아놨거든요. 결국 수백 킬로미터 먼 거리로 원정 화장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장은 선산이 계셨어요. 충북 괴산에 목포 화장장을 갔었습니다. 화장장이 없어서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목포였어요. 그래서 목포로 갔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가면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되죠. 왜냐면 관내 같은 경우는 관내 기준으로 해서 한 10여만 원 정도, 10만 원 한 바로 이 정도 되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제 차량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불편하죠. 화장장을 제때 못 구하거나 화장장 대기가 길어지다 보니 장례식이 끝나도 고인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 지도사들은 요즘 빈소보다 안치실 구하는 게 더 큰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장례식장에 전화를 하게 되면 빈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원래 일인데 요즘에는 안치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발인 시간까지 안치실에 대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장례식장들이 기본적으로 안치실을 빈소 대비 거의 100%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데 대기하는 그 화장장까지 가는 대기하는 인원들 그 관들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치실이 없는 거죠. 마지막 가시는 길만큼은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은 게 유족들의 마음.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의 이제 가족 되신 분들이 노령이 되신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못 오시게 됐고 제일 안타까운 건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시 전을 못 찾아뵀어요. 이게 찾아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 명밖에 못 간다고. 그래서 가시는 걸 못 보고 그게 좀 마음이 많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고인을 애도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코로나19. 코로나 사망자들은 돌아가신 상태에서 저희도 만질 수가 없어요. 바디팩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기만 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평상시 일반 사망자들보다 이별할 때 그 마지막 모습이 참 그 안 좋은 모습으로 기억에 남게 되게 되거든요. 보건복지부는 화장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단기 근무자 모집 공고를 내고 화장로 초과 운영 지원금까지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회장님, 일반적으로 장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나라는 뭐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따르는 문화라서 이 3일장을 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3일장을 하게 되면 뭐 사망하는 날 그 빈소를 취하고 이틀째 이제 입관, 염석을 하고 3일째 발인, 이제 운구, 하관 이 형태로 이제 3일장이 보편화적으로 되어가 있는데 우리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도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겪어왔습니다. 지금 화장률이 거의 뭐 한 90% 이상을 넘어가고 수도권에는 거의 뭐 95%까지 화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3일장에 이렇게 3일장 문화에 이렇게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뭐 3일장, 4일장, 5일장, 6일장 여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같은 경우는 그 장례 절차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네. 그 입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 질본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사망자는 이제 감염병 사망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신을 딱 끼고 하는 그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의도 입히지를 못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침대로 이렇게 하면 병원이나 이제 자택에서 사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요청을 받고 이제 출동을 할 때 수세포 가서 시신을 한번 1차로 사고 그리고 비닐팩으로 다시 2차로 시신을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3차로 바디백, 시신 담는 전용 백에다가 넣어서 3차로 밀봉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갈 때 관을 갖고 갑니다. 목관을 갖고 가서 그 현장에서 바로 관에 입관을 해서 결관을 하고 안치실에 모셔놨다가 화장 예약이 잡히면 화장을 하는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대표님, 그 코로나19 사망자는 일반 사망자와는 좀 다른 장례 시간대가 있다, 화장 시간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제 저희가 지금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코로나 사망자들의 관 자체를 운구할 때 방호복을 모두 입고 운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제정이 바뀌면서 이제 일반 유족들이 직접 운구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제 저희가 방호복을 입고 운구를 할 때는 다른 유족들,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신 유족들한테 이제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일반 시간대에는 이제 화장을 해드리지 못하고 정상 이제 화장장 운영 시간이 종료된 후에 저녁 오후 한 5시쯤에 따로 코로나 이제 사망자들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화장장에서 따로 시간을 좀 열어줬었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도 좀 다른가요? 장례식장에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사망자를 수습해서 관에 모시지 않고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제 받아주지 않는 장례식장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밀봉 작업을 하고 관에 모신 후에 장례식장으로 이제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화장장으로 바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렇군요.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 회장님. 네.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한테는 그 장례비도 뭐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질본에서 책정돼가 있는 금액은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의 코로나 사망자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제 그 응급비, 네. 저희가 가서 하는 시신 수습비, 그리고 화장비 이런 것들이 300만 원 그 한도 안에서 사용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질본에서 보전을 해주는 전파 방지 비용이 300만 원이 책정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해야 될지, 뭐 장례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이 책정이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코로나19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픈 일이 많은데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보실 때 그런 점 느끼셨어요? 어떠세요? 제가 2020년 2월 18일 날 코로나 사망자 첫 사망자를 모셨습니다. 첫 사망자를 모시고 지금까지 2,470명 정도를 모셨거든요. 그 현장에서 다양한 어떤 뭐 코로나 사망자의 뭐 어떤 아픈 모습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했었는데, 제일 좀 마음이 아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일단 코로나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선뜻 가서 이렇게 뭐 본다든가 만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 분들이 가장 느끼는 아마 고통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감염병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뭐 진짜 마지막 예를 다하지 못하는 그 아픔은 뭐 각각의 사연은 있겠지만 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 대표님은 어땠어요? 옆에서 보셔서 좀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이제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요? 이제 며칠 뒤에 어머님이 또 확진으로 두 부모님을 이제 두 분 다 코로나로 이제 보내드리는 유족들을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또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되면서 현장에 이제 근무하는 저희 장례 지도사들 중에는 거의 태반이 저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 회장님. 정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안양 공영장례봉사단 이걸 이제 맡고 계신데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공영장례 이런 거 뭘 얘기하는 거죠? 먼저 공영장례란 가족이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 또는 가족이 있어도 그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절했을 경우를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가 치러주는 장례를 공영장례라 합니다. 근데 공영장례 봉사단은 우리 안양시에서 함께했던 이웃을 외롭게 보내줄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이런 그 공영장례 봉사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는 건가요? 이게 안양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네, 다른 지역도 그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2018년도부터 조례가 형성돼서 하는 것 같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21년도부터 공영장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다면은 이제 지자체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례 비용 같은 거는 일단 지자체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다만 우리 공영장례 봉사단이라는 거는 가족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족 역할? 네, 아무도 없이 국한송이 들려줄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일 때 우리 봉사단이 그날 빈소에 가서 상주 역할도 하고, 모든 그 발인 의식 같은 거, 그다음에 마지막 화장장에 가서 유택동산에 모실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거의 태어난다고 보는데 그냥 평생 고생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은 정말 피부치 하나 없이 가족 하나 없이 연고자 하나 없이 돌아가신다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함께 우리 고장에 함께 정들었던 그런 분이 아무 가족 하나 없이 그냥 혼자 가신 이 세상을 하직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양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그런 취지에 동감하는 외롭게 보낼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 동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어느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공영장례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정들었던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고향 사람이 마지막 돌아가실 길을 국한송이 또는 인사 한번 향불 하나 대접 없이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지금 제 2기에 걸쳐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조직을 해서 공영장례 봉사단 14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경험한 뭐 안타까운 사연 이거 소개할 만한 게 또 있나요? 네, 제 기억에 올해 1월 그 추울 때 한 돌아가신 신혜순님이라는 분이 이제 제 동갑인데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부터 혼자 컸어요. 고아로 컸다는 거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전전하다가 이렇게 65세 짧은 생에 이렇게 가셨는데 그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분이 이렇게 외롭게 사망하는 경과를 보니까 제가 상주 역할을 하면서 그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요새 경제적 상황 또는 가족 간의 그 갈등 그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통계로 보면 2019년도에 2,656명이었던 게 2020년도에 3,052명으로 늘었다가 작년 2021년도에는 4,100여 명까지 늘고 있어서 이 추세도라면 올해는 약 5천 명이 더 넘어갈 거를 그런 추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 같아요. 이제 화장장 운영 시간을 좀 더 늘려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떤 기준이 있었나 보죠? 네,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전국에 있는 화장장이 보통 일괄적으로 4타임 정도를 했었습니다. 하루에요? 네. 한 타임에 2시간 정도를 이제 소요를 하기 때문에 7시, 9시, 뭐 9시, 11시, 그리고 1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 코로나 사망자가 처음에 이제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 사망자 화장을 마지막 타임 5시에 한 타임을 더 돌렸었습니다. 매일 저녁 5시에는 코로나 사망자만 일괄적으로 화장을 하고 했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이 이제 민원이 계속 이렇게 제기가 돼서 왜 얼굴을 못 보냐 뭐 여러 가지 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됐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그 질본에서 그 코로나19 장례 지침 칠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유가족들이 화장 예약을 하고 사망 시간 그 화장 시간도 자율적으로 들어가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장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뭐 또 현장에서 또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망자라는 이분들이 어떻게든 이제 자기 스스로는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다는 내가 뭔가 억울하고 막 안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신 거니까 억울한 심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민원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사망을
사망 후에 이제 장례식을 같이 놓고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뭐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코로나 사망자를 저희들이 이제 자택을 모시러 간다든가 병원에 모시러 가면 유가족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망자를 이렇게 대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굳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방진복 입고 보시기는 할 수 있는데 저희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보통 보면 코로나 사망자의 유가족들도 대부분 확진자세요. 네, 확진자가 많아요. 여기 자택에서 격리를 하다가 이분이 코로나로 사망을 하면 그 가족들이 다 확진자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같은 시간대에 일반인들하고 같은 화장 타임에 넣어가 한다면 보통 기본 한 명당 화장장에 유가족들 4분 정도가 따라갑니다. 네. 응구를 이렇게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화장장에 한 타임에 15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4명씩 해서 거의 한 60명 정도가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15구 중에 10구는 일반이고 5구는 만약에 코로나 사망자다 그러면 그 유가족들 한 20명이 같은 공간에서 2시간 동안 화장을 기다리게 되는데 예전에는 또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네. 코로나의 어떤 감염 급료 같은 거를 이렇게 밝혀냈었는데 요새는 그걸 하지 않지만 과연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에서 감염이 되는 사람이 없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장례 지도사들도 항상 조심하는 게 사망자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표를 하고 이랬는데 어떤 기준으로 감염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시신보다는 그 시신의 유가족들,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분들이 확진자가 많아서 그분과의 대화를 하고 장례 일을 설계를 할 때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장례 주사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회장님이 대안이 있나요? 그럼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아예 화장장을 코로나 사망 화장장, 일반 사망자 화장장 이렇게 구분을 하자는 건가요? 화장장을 구분하는 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딱 고정대가 있는 화장장이고 지금 이제 장례식장에서 안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여러 언론에도 이렇게 안치실의 시신 바닥에 이렇게 관이 이렇게 놓여 있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 안치실을 늘린다고 해서 이건 대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화장을 많이 해서 회수를 해서 이거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안치실이 많아져가지고 쌓아둔다고 해가지고 화장이 빨라지는 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코로나 사망자로 인해서 감염이 안 된다고 벌써 이렇게 확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서 이걸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나라에서 정부에서 장례비로 책정을 하고 전파 방지비 1,300만 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편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똑같이 화장하는데 저기는 1,300만 원을 왜 주느냐. 일반 사람들의 의견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하게 그러면 딱 모아서 요 시간대에 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해를 했었는데 똑같이 섞여가 똑같이 하는데 왜 1,300만이 나가느냐 여기에 대한 캐션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억울하고 피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는 질병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정 시간대에 코로나 사망자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 감염에 대한 예방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자의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 하루에 4타임을 7타임으로 지금 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타임보다 더 늘려서 뭐 10타임이든 12타임이든 뭐 이렇게 늘릴 수는 없나요?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든 화장장을 풀 가동해서 뭐 대체 인력을 넣든 일자리 창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대체 인력을 넣어서라도 빨리 화장 타임을 돌려서 12시까지를 하든 2타임을 해서 빨리 화장을 빨리 해서 그렇죠. 화장을 처리하면 안치실도 당연히 비게 될 거고 이게 순리인 것 같은데 화장 타임을 뭐 8회, 9회차까지 늘려서라도 빨리 화장의 수요를 끊어내지 못하면 이 전반적인 장내 대란은 끝까지 따라갈 것 같아요. 이게 앞에 해결이 안 되는데 뒤에 게 해결할 일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적으로 빨리 화장장의 횟수를 풀 가동해서 뭐 인력을 보충을 하든 뭐 그게 뭐 야간 근무든 주 52시간 뭐 법에 제축되더라도 그걸 어떤 쪽으로 행정적으로 풀어서 빨리 화장 수요를 많이 해서 뭐 화장을 빨리 많이 하는 게 어떤 뭐 안치실 부족 문제라든가 화장 문제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뭐 근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회장님 얘기에 대해서요. 이제 전국의 화장 시설은 이제 지역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정부 업무 지시 규정에 이제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막 확장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행정부 쪽에서 업무 지시를 해서 조금 이제 추가로 좀 화장을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시면.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이제 4번 하는 타임을 6번, 7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이 지금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장례 문화도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지금 2번 울고 있습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는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가신 분을 추모하는 것은 남아있는 산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